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 청와대 특감반 논란부터 좀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오늘 순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대한 국정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부에서는 데드 크로스다 해서 찬성과 반대가 엇갈렸다 이런 평가도 있고, 여전히 미세한 차이로 지지율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런 평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먼저 이정훈 실장님부터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네. 이 데드 크로스라 그러면 찬성과 반대의 그래프가 이게 교차한다 뭐 이런 뜻일 텐데, 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한두 군데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 뭐 세 군데까지 RN서치와 갤럽과 리얼미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세 개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는 것은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추세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점은 그냥 그 점들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이 어떤 선이냐, 어떤 흐름이냐를 파악하는 게 이 3개 기관의 여론조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있는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서는 지점, 그게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데드크로스를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냐면, 역대 정부에서의 데드크로스를 한번 보시면, 네.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네, 근데 네. 두 분 다 사실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광우병 파동, 바로 2분기, 1년 차 2분기에 광우병 파동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몇 가지가 있지만 민노총 총파업, 10월 달에 민노총 예. 총파업이 있었고, 뭐 또 검찰과의 어떤 그런 예, 갈등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집권 1년 차 3분기에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1분기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3년 차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긍정평가가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정권이 힘을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동할 수 있는 동력과 엔진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그렇죠. 긍정평가가 있을 때는. 예. 그런데 부정평가가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흔들리는 건 사실은 집권 여당 측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다가오고, 당의 지지율보다 대통령의 지지율 거의 비슷하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으면서 총선으로 가기 힘들다, 이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데드크로스의 어떤 시점부터거든요. 예. 그리고 역대 정부의 데드크로스 이후의 시점들을 보면 다시 한번 그것을 흐름을 뒤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라는 게 이제 그 선의 어떤 흐름이거든요. 만회한 경험이 우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있죠. 예.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데드크로스 이후에 북한과의 어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번 골든크로스를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됐지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뭐 데드크로스가 됩니다. 만약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전반적으로는 데드크로스 이후의 시점이 사실은 회복하기 좀 힘든 어떤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추세선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번 꺾이면 다시 만회했던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 정권들의 경험을 봤을 때 한 번 저 그래프가 꺾이면은 다시 만회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 그래프 교차가 데드크로스냐 아니냐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분석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이어나가 보죠. 국정 경험도 있으신 김정욱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데드크로스, 여론조사 기관마다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반등의 기회가 남아있는 집권 2년 차 때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 데드크로스라는 용어가 낯설긴 합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정치적인 용어는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조어처럼 만들어진 건데, 저는 지금 상황은 데드크로스로 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위험 시그널로 보시는군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이 아니라 경향성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 경향성들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소위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일정한 응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응징 시그널에 맞게 정부 차원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대응과 관련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경제 문제인 거죠.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성장 구조에 진입돼 있고 장기적인 고용 불황은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불평등은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거시적인 문제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촛불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민심 국민의 신뢰 문제인데 최근 연이어 터진 사건과 악재들 속에서 저희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래서 건강한 믿음 자체가 깨져나가는 것이 아마 데드크로스의 가장 핵심적인 징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저희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중간에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는 측면에서는 데드크로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어떤 조치를 아직까지 안 취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제 일정하게 경제적 정책에 좀 변화를 주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민심을 받아 안아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다시 약간 미세한 데드크로스가 골든크로스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